김민재. 김민재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이다.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다. 김민재는 199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유도 선수, 어머니는 육상 선수 출신이었고 그의 형 또한 명지대학교에서 골키퍼로 활약한 아마추어 축구 선수로 활약했었다. 어린 시절 축구 선수 출신인 삼촌의 영향으로 축구를 접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초등학교 축구부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축구를 배우게 되었다. 통영 초등학교 5학년 때 두룡 초등학교 축구부로 스카우트되었고 당시 통영에서의 축구부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전학이 계속되었다. 연초중학교 2학년 때는 친형과 함께 경기에 나섰고 주장 완장도 참여,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했다. 그는 20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축구부에 입단했다. 2학년이던 2016년 7월 연세대학교 측에 만류해도 프로 데뷔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를 자퇴를 결정했다. 2016년 6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축구단에 입단해 내셔널리그 추가 등록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시즌을 보냈다. 그는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총 15경기에 출전해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도왔다. 11월 2일 플레이오프 8강전에서 78분 동안 출전해 창원시청을 상대로 2-0 승리에 기여했다. 그러나 11월 5일 울산 현대미포 조선 돌고래와의 준결승전에서는 풀타임으로 경기에서 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2016년 12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자유계약으로 전북 현대모터스에 입단했다. 프리시즌에서의 활약 덕분에 시즌 전부터 최강희 감독은 김민재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출했으며 초반부터 신인 선수인 그를 전북 현대의 핵심 선수로 기용했다. 2017년 K리그 한 개막전이었던 호남 더비에서 김민재는 김진수와 함께 K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이후 6월 25일에 대구 FC와의 경기에서는 K리그 1 데뷔 골을 기록했다. 한 달 뒤인 8월 19일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중거리 발리슛으로 전북 현대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신인 선수임에도 팀의 핵심 선수로 완벽히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줬다. 9월 20일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프로 첫 퇴장 및 10월 15일 반월판막 부상을 입는 등의 시련을 겪게 된다. 또한 재활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면서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첫 시즌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비록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끝까지 치우지는 못했지만 시즌 동안의 활약을 인정받아 데뷔 첫 해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 및 K리그 베스트 11 후보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2018년 2월 13일 가시와 레이소를 상대로 2승리를 거둔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서 AFC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다. 이후 FC 서울과 펼쳐진 K리그 1 경기에서 헤더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이어 3월 18일에 금주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후에도 전북 현대의 6연속 클린시트를 이끄는 등의 좋은 활약들을 이어갔지만 5월 2일에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2018년 FIFA 월드컵까지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2019년 1월 28일 중국 슈퍼리그 팀 베이징 시노보 고안으로 이적했다. 8월 22일 안탈리아 스포르를 상대로 하는 페네르바흐체에서의 첫 경기에서 페네르바흐체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9월 16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UEFA 유로파리그 D조 경기에서 유럽 대항전에 처음 출전하게 되었다. 10월 17일 트라브존스포르와의 슈페르리그 경기에서 첫 렛카드를 받은 지 이틀 뒤 그는 최고 수준의 축구 경력 5년 중 처음이었다. 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11월 21일에는 인터콘티넨탈 더비에서 최다 패스와 블록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고 76.3%의 득표율로 페네르바흐체 팬들이 뽑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2022년 3월 20일 코니아스포르를 상대로 페네르바흐체 소속 첫 골을 넣었다. 2021 스무드 시즌이 끝날 무렵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FIFA 22 및 옵타 스포츠는 그를 슈페르리그 21, 22팀으로 선정했다. 2022년 7월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구단인 SSC 나폴리에 268억 원의 이적료를 통해 이적했다. 8월 21일 그는 4-0으로 이긴 AC 몬차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헤딩슛으로 나폴리에서의 첫 골을 기록했다. 2022년 9월에는 세리에 A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등의 활약을 바탕으로 나폴리가 2022 23 시즌에 세 번째 세리에 A 우승을 기록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되었고 팬들로부터 PAL, EFIRR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2023년 7월 18일 710억 원의 바이아웃을 발동한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이로써 김민재는 나카지마, 슈야의 이적료 3,500만 유로를 넘어 역사상 아시아 축구 선수 중 가장 비싼 이적료 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되었다. 2017년 8월 14일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018년 FIFA 월드컵 예선 2차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고 8월 31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하며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9월 5일에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해 대한민국이 클린시트를 한 번 더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9회 연속 FIFA 월드컵 본선 진출에 기여했지만 2018년 5월 2일에 열린 대구 FC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종아리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여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해 병역 특례를 받았다. 2019년 AFC 아시안컵 23인 명단에 포함되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C조 조별리그 2차전인 키르기스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하였다. 2022년 FIFA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월드컵 무대에 데뷔했다. 조별리그 3차전인 포르투갈전에는 결장했고 16강 브라질전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 수비수로서 뛰어난 신체적 특성, 특히 힘, 속도, 유연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수비에서 예측력이 뛰어나 한 발 먼저 전진해 상대 수비를 저지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그 외에도 정확한 롱패스 능력을 활용해 팀의 빠른 역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뛰어난 공중볼 능력과 포지셔닝 및 헤더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팀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정신력이 매우 강한 선수로 전북 현대 시절에는 강철 멘탈로 불렸으며 당시 전북 현대 감독이던 최강희는 신인이 맞나 싶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주발은 오른발이지만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해서 빌드업 때 큰 이점이 있다. 김민재 아버지는 유도 선수, 어머니는 육상 선수로 활동했다. 2020년 대한민국의 한 해설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자신의 소속팀인 베이징 고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었다. 2021년 1월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장애 어린이의 재활과 장애 청년의 자립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기부금 5천만 원을 쾌척했다. 팬들에게 괴물 수비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별칭에 대해 알고 있으며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김민재는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2020년 5월 2일 교제해 오던 1996년생 안지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2021년 딸 김주아가 태어났다. 정말 특이하게 뒹굴 키보드를 사용한다. 가족이 모두 체육인 집안이다. 아버지가 유도 선수, 어머니가 육상 선수 출신이다. 그러니 지금의 운동신경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봐도 된다. 그의 형 또한 명지대학교에서 골키퍼로 활약 중이라고 한다. 축구를 시작한 계기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였다고 한다. 본래 초등학교 시절의 포지션은 지금처럼 센터백이 아니라 공격수였고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센터백으로 전향했다. 한때 SNS를 매우 활발히 했다. 안 끼어드는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다른 선수들, 글의 댓글도 열심히 남기는 편이었다. 상당히 재치 있는 글도 많이 올렸는데 시비건은 팬과 키배를 벌이거나 도발해오는 이란텐에게 노빠꾸로 급딜을 먹인 일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후 본인이 이런저런 일로 많이 데이다 보니 지금은 예전보다 자제하고 있다. 최강희 감독을 영입한 텐진 취안젠에서 김신욱과 함께 영입 대상이 되었다. 이에 팬들은 당연히 김신욱이라면 모를까. 김민재의 중국 진출은 절대 반대하고 있었고 이 와중에 유망주 중국화 시킬 셈이냐며 최강희 감독 또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취안젠이 망했고 최강희도 계약 해지를 당해서 김민재 영입전은 그렇게 흐뭇했다. 여배우 신도연과 친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가 드라마 땐 뽀걸즈 촬영 현장에 신도연을 위해 커피차를 보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댓글을 남기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다. 인터뷰에 의하면 베이징 생활은 대체로 만족했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고수에 적응하는 것은 좀 힘들었다고 한다. 베이징 고안 이적 후 ACL에서 유독 K리그 구단만 만나면 실수를 하는 애국자 기믹이 제대로 생겼다. 2019년 친정 전북과의 조별 예선에서는 김민재답지 않은 빌드업 미스로 전북에게 선취골을 내주고 2020년 조별 예선 FC 서울전과 8강전 울산 현대전에서는 핸드볼 파울을 저질러 PK를 내줬다. 베이징 고안에서 같은 동료였던 헤나투 아우구스투에게 수비하는 방법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한다. 예전에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축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헤어스타일이 군대 입영하는 병사처럼 짧아진 이유에 대해 밝히길 중국 리그 시절 현지에서 커트를 했을 때 엉망이 돼서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고 그냥 밀어버렸다고 한다. 박주호와 장현수에게 수비수에 대한 지능적 플레이를 많이 배웠다고 한다. 김영권에게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는 즉석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따라다니진 않았다고 말했다. 매사에 완벽주의자라서 한 번이라도 수비를 실수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고 한다. 자신이 축구 선수가 안 됐으면 뭘 했을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집이 통영이라서 수산업을 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대표팀에선 주로 황희찬, 나상호, 황인범과 함께 96나인으로 불린다. 롤모델은 처음엔 세르히오 라모스와 페페였지만 최근에는 다요 우파메카노로 바뀌었다고 한다. 둘의 플레이 스타일도 꽤 비슷한데 뇌지컬과 피지컬이 동시에 된다는 점과 센터백 치고 발재간이 좋다는 점이 공통점. 결국 23, 20의 시즌을 앞두고 김민재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하면서 둘은 같은 팀에서 뛰게 되었다. 프리미어 리그 무대에서 언젠가는 꼭 뛰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유튜브에서는 주로 자신의 스페셜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한다. 닮은 꼴로는 김신영이 주로 언급되는데 옛날부터 김신영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허각, 그리고 가수 양다일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양다일이 노래하는 유튜브 영상에 김민재 선수 앞으로 나폴리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세요. 김민재 노래도 잘하네. 같은 대드립스러운 댓글이 있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김민재 본인도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댓글을 실제로 봤다고 한다. 하지만 김민재와 가장 닮은 사람은 다름 아닌 K리그에서 활약하는 정동식 축구 심판인데 나이를 고려하면 김민재가 정동식 심판을 닮은 것이긴 하다. 거대한 몸집과 큰 키에 상반되는 귀여운 얼굴을 가져 은근히 여성 팬들이 많다. 아기곰 같다. 강해 보이는 각진 얼굴 골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앞머리를 덮는 더벅머리를 하는 등 강한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스타일링으로 피지컬에 비해 순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유럽 이적 후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갖고 있는 얼굴 골격 특유의 세 보이는 이미지와 매력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실력에 대한 평가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면서 정치계나 스포츠계에서는 전략적으로 외모나 스타일링에 대한 디자인을 받는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김민재 특유의 8팔자 모양으로 끝이 처지고 길이가 짧은 눈썹이 인상을 흐려 보이고 피지컬에 비해 약하게 보이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위와 같은 눈썹 교정 염원짤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실제로 눈썹 교정은 문신이나 제모 등으로 외모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어 최근 한국에서 면접 등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받는 기본적인 외모 관리에 속한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 근육량이 가장 좋다는 평이 있는데 매일 벌크업을 위해 운동한다고 한다. 몸에 기독교 관련 문신이 많다. 가슴에는 커다랗게 레터링을 했고 등판에는 아마겟돈을 형상화한 그림과 가운데에는 십자가를 쥐고 있는 예수 문신이 있다. 왼팔 안쪽 면에도 레터링과 성 야고보 십자가 문신이 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나폴리 팬들도 신기하게 바라본다고 한다. 파주 NFC에서 음식을 가장 잘 먹는 선수라고 한다. 인터뷰를 할 때는 사투리를 안 쓰지만 평소 훈련을 하거나 자신과 친숙한 사람하고는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청화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풋볼 매니저 시리즈에서 별로 좋지 않은 능력치의 소유자였으나 풋볼 매니저 22에는 능력치가 상당히 좋아지며 프리미어 리그 중상위권 구라는 물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는 자원으로까지 능력치가 조정됐다. 풋볼 매니저 23 겨울 이적 시장 업데이트가 적용된 시점에서는 22때보다도 능력치가 더 좋아지면서 어떤 D클럽에서도 써볼 만한 자원이 됐다. 24에서는 16만 2165를 받으며 대놓고 월클래스 센터백으로 등극했다. 훈련을 조금만 시켜주면 속도와 가속도 분배가 1616이라는 센터백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 장점. 다만 2023년에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바람에 뮌헨 감독이 아닌 이상 영입이 매우 힘든 선수가 되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페이스북에 2022 수능 응원 대심을 에서 뜬금없이 수능 준비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4번으로 찍으라는 뜻이라고.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후배들에게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잔소리를 했을 때 운동장와 이리 조용하노? 발언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여러가지로 밈이 되었다. 이 영향인지 대표팀 훈련장에서는 조용하지 않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철을 외치는 게 유행이 되었다고 한다. 동명이인 배우 김민재에게 영상편지를 보냈다. SSC 나폴리로 이적하고 선수들이 모여있는 입단 신고식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노래해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다. 나중에 주장 디 로렌초의 생일 파티에서 강남스타일을 한 번 더 불렀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오락부장 김민재 축구하러 간 게 아니라 구단 전속 가수로 행사 뛰러 간 거 아니냐 크크크. 보컬형 센터백이냐 크크크 같은 농담을 하기도 했다. 유퀴즈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여 예능에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제법 많았다. 나폴리 이적 직전 고할래 채널에서 본인의 나무위키 문서를 다시 읽어보는 컨텐츠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제발 김민자이라는 별명 좀 그만 부르라고 하기도. 나폴리 이적 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통역을 맡은 통역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화제가 되었다. 이 통역사는 나폴리 동양학대학교 한국학과 책임교수인 안드레아 데 베네디티스인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2022년 들어 K리그의 정동식 주심이 김민재와 닮은 꼴 외모로 축구팬들에게 크게 이슈가 되었다. 공중파에서 김민재와 정동식 주심을 착각해 김민재의 세리에 우승을 보도하던 중 정동식 주심의 사진을 넣는 우픈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메가 공무원의 한국사 강사 전환기와 닮은 꼴이다. 또한 연예인 조세호와도 닮았으며 유퀴즈의 황인범과 같이 출연했을 때 나폴리 계약 순간의 사진과 함께 이를 언급했다. 김민재가 세리에 A 데뷔골을 넣고 알려진 사실인데 나폴리 이적설이 보도될 당시 스카우터들이 만장일치로 아우성을 쳤고 데라우렌티스 회장과 내리까지 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게 당시 김민재는 중국 튀르키예에서만 뛰었기에 유럽에선 무명 선수였기 때문. 2022년 9월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으로 MBC에서 그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김민재 더 몬스터가 방송되었다. 페네르바흐체 SK에서의 활약 덕에 이적 이후에도 튀르키예 팬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네르바체 팬들은 여전히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우루과이전의 관중석에 페네르바흐체 SK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팬이 찍히기도 했다.